반갑습니다. 인문학 카운슬러 이타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컬러 인문학 5번째 주제인 공자에게 배우는 신뢰 파랑입니다. 파랑, 신뢰로 기초를 쌓으라.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자신이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이라 말합니다. 파란색은 오래전부터 이성, 신뢰, 안정을 상징한다. 미래의 계획을 청사진이라고 표현하듯 파란색은 미래에 대한 신뢰이자 희망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우리는 맑게 개인 하늘이나 푸른 바다를 보며 시원함을 느낀다. 미래를 향한 비전을 표현하며 청운이 꿈을 펼친다라고 표현한다. 파란색은 미지의 세계인 하늘과 바다를 보면서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데 이는 기분 전환은 물론 희망을 품게 하는 색이다. 2005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 배트맨 비긴스는 비평가들의 평가는 물론 흥행에도 성공한 영화로 기억되고 있다. 극 중에서 배트맨이 위기에 빠진 여자친구 레이첼 도스를 구해주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배트맨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여자친구 레이첼 도스는 배트맨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이봐요, 난 당신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자 배트맨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여자친구를 돌아다보며 이렇게 대답한다. 내 행동이 곧 내 이름이요. 입에서 입으로 불려지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행동이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이다. 현대인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 2개를 꼽으라면 그것은 신뢰와 사랑일 것이다. 이 둘 모두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이지만 사랑은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뢰야말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덕목이 된다. 동물의 세계와 달리 인간관계는 양육강식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살아간다. 어느 날 빈센트 반 고흐가 병원의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하는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게 보였다. 그 사람의 가슴에는 포장용 천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 천에 새겨진 글자 때문이었다. 브레이커블, 잘 깨짐. 그 문구를 보며 고흐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 사람은 깨지기 쉬운 존재로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앞을 지나쳐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다시 보았는데 그의 등에도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비케펄, 치국주의. 고흐는 등에 새겨진 글을 보고 다시 한번 무릎을 쳤다. 맞아,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거야. 신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신뢰의 출발이 마음이다 보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다루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소중하고 조심스레 다뤄야 할 것이 바로 신뢰이다.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신뢰가 마치 유리와 같다고 생각했다. 신뢰는 조심히 다뤄야 하는데 잘 깨질 뿐만 아니라 한번 깨진 유리는 다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뢰 관계를 쌓기는 어렵지만 서로 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한다. 공자는 신뢰를 수레의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사람에게 신뢰가 없으면 그 쓸모를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큰 수레에 소의 멍에를 맬 글체가 없고 말이 끄는 수레에 끌채고리가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수레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수레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마차가 필요하고 마차의 수레를 연결을 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데 바로 본문에 나오는 끌채와 끌채고리이다.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마차가 필요하다. 말과 수레를 연결해야만 비로소 마차는 마차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말과 수레를 묶는 장치가 바로 끌채와 끌채고리이다. 각각 따로 존재할 때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 둘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면 비로소 그 쓰임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자는 신뢰를 끌채와 끌채고리로 비유하고 있다. 신뢰하다는 상대를 믿는다 혹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믿는다라는 의미이다. 믿음의 한자로 신을 쓰는데 입으로 전해지는 말이 곧 그 사람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믿다를 신 또는 신뢰라고 쓰지만 중국어에서는 상신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믿다를 신어보다는 중국의 상신의 더 정확한 의미를 전해준다. 왜냐하면 신뢰는 한쪽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후의 믿음이 아니라 나와 내가 연결된 서로 믿음이기 때문이다. 짝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듯 나 혼자 믿는 외믿음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나의 끌채와 상대의 끌채고리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신뢰이다.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이다 보니 신뢰보다는 의심이 익숙한 시대이다. 우리는 상대를 볼 때 먼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그리고 경계한다. 가족조차도 예외는 아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신뢰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상대를 바라본다.
의심은 상대를 캐묻고 책망하지만 신뢰는 상대를 인정하고 포용한다. 중국의 사기에는 예양이라는 신하가 자신을 믿어준 지백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얼굴을 꾸민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이다. 이렇듯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게 한다. 공자는 사람들이 각각 떨어져서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이어질 때 비로소 나와 너 그리고 공동의 선을 이룰 수 있다. 오늘 영상은 인문학 카운슬러 이타스의 저서 컬러 인문학에 소개된 공자에게 배우는 신뢰, 파랑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든 나는 널 믿어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우린 제법 잘 살아온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상신에 도움이 되셨길 소망하며 인문학 카운슬러 이타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